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꼭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1시간 전쯤 6시에 끝이 났는데요. 사전투표율은 20.5%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비가 왔지만 투표소에는 유권자의 표심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후보들의 마지막 주말 유세 모습을 살펴보고 높은 사전투표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 상암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합니다. 최승기 기자,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는데요. 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실시된 사전투표는 1시간 전쯤에 끝났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20.54%가 나왔는데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서울은 21.95%, 부산은 18.65%의 투표율입니다.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되게 낮은데 서울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19.1%보다 2.9%포인트 높았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꽤 많이 왔는데도 투표율이 높았어요. 혹시 투표하러 온 시민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네, 제 뒤로 지금 서울 상암동 사전투표소가 있는데요. 지금은 투표가 끝나서 한산한 모습이지만 낮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가득 차서 길가에 차를 대야 할 정도로 시민들이 몰렸는데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도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은 정직한 후보, 그리고 서민들을 잘 살게 해줄 후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비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는 좀 안 하고 좀 정직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어려운데 서민들 좀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네, 후보들도 모두 사전투표를 마쳤죠, 이제?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늘 오전 8시쯤 부인과 함께 자택 근처의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어제 오전 8시 반쯤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지지층의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여야 후보들도 하루 종일 내린 비를 뚫고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뛰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주로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내곡동 처가 땅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명 없이 침대 축구를 한다며 날을 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 후보 쪽 소식부터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성북구의 청년주택을 둘러봤습니다. 공공에서 지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곳으로 이런 곳을 2만 호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학가가 있는 밀집 지역에 이런 직주일체형 청년주택을 지으면 굉장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후에도 청년층이 주로 다니는 코엑스몰 신촌거리를 연이어 찾았습니다. 추가 공약도 내놨습니다. 성평등과 돌봄 영역 확충을 주도할 여성 부시장, 또 디지털을 담당할 디지털 부시장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모두 여성과 청년을 겨냥한 공약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던 2030 세대와 여성 유권자를 향해 손을 내민 겁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후보. 그래서 이게 정말 낡은 행정, 낡은 사고다. 또 오 후보가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투표율까지 버티겠다는 침대 축구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세훈 후보 쪽 하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 후보는 막판까지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고 몰아세웠고 청년과 관련해서는 반청년, 반미래 정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후보 쪽 소식도 이어서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일찍 사전투표를 마친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힘을 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강남 유세에서도 초점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 후보는 강남의 칩한치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나라의 죄인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지도가 올라간 청년층을 공략하는 것도 집중했습니다. 역시 비판의 대상은 정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반청년, 반미래 정부다 이렇게 규정해왔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권 연장만을 꿈꾸는 정치국 같은 행세를 청년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우리를 너무 쉬운 대상으로 본다는 청년들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척돔에서 시민들을 만난 오 후보는 금천, 관악을 돌며 일정을 마쳤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높은 사전투표율과 관련해 정치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잖아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여야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여야 간의 1대1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지지층이 일찌감치 마음을 정해서 투표장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봐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았던 차이 진보가 투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성난 민심이 표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간접적인 어떤 서베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분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그동안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잘 가도록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많이들 나오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다들 투표에 관심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번에는 보궐선거여서 본투표가 평일인 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4월 7일 선거날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입니다. 네. 그래서 평일에 본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사전투표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최종 투표율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 2011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사전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전례는 없는 셈입니다. 네. 근데 전체 투표율보다는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20대와 30대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가 우세하게 나왔었는데 네. 이 20, 30대가 실제 투표를 할지 얼마나 할지가 변수입니다. 그 선거 경험이 많은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전 투표를 할 때 투표소 몇 곳을 샘플로 정해서 그곳에 어떤 연령층이 주로 나오는지를 보면 최종 결과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필 기자였습니다.